메모리 시장에 대해서 우려가 지금 너무 과도한데 다운턴에서도 마이너스가 안 나는 상황이면 뭐 저점은 잡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HBM을 뺀 D램은 어떻게 되느냐? 내년 마이너스로 제가 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빨리 그런 착각을 좀 버리셔야 됩니다. 한국은 반도체 세계 2위 국가야. 네. 전혀 아니다. 반도체 이야기하기를 앞서서 전체 내년도 코스피에 대해서도 그냥 계속 좀 답답한 국면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을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사실은 그 증권사들의 컨센서스를 보시면 우리 한지영 연구원 더 아시겠지만 지금 내년도에 코스피 이익 그 증가치가 한 20% 돼요. 네네. 근데 저는 그게 되게 높아 보입니다, 사실은. 네, 굉장히 좀 너무 높아 보이고 과연 20% 증가할까 네. 이런 상황에서 네. 그래서 조금 뭐라 그럴까 이 어닝의 하향 조정이 상당히 많이 일어날 것 같고 지금 사실 뭐 저희 하우스에서는 올해 대비 내년도가 이익이 증가하면 다양한 아닐까라고 이제 전략팀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다만 섹터 담당자들은 아직은 그 의견을 많이 안 바꿨더라고요.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뭐 섹터 뷰랑은 좀 다르게 저희 전략팀의 뷰는 올해 밴드보다 내년도 밴드가 높진 않을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의 이런 그 초현실적인 이런 상황들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아무래도 밸류에이션을 더 주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 좀 감안해서 내년도의 밴드는 올해가 2,300 후반에서 2,800 후반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보다 약간 낮은 2,350에서 한 2,850 그 정도로 현재 좁은 밴드에서 움직이나. 네, 뭐 그냥 뭐 지금 너무 불투명한 상황이라 사실은 뭐 지금 밴드를 얘기하는 게 큰 의미는 없지만 어쨌든 올해보다 주가 수준이 더 좋다라고 보기가 이렇게 만만치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내년도의 이익의 방향성, 코스피 전체의 방향성은 반도체에 좀 달려 있다고 보면 되잖아요. 워낙 이제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네. 크다 보니까 반도체 쪽 한번 간단히 먼저 좀 짚어주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여기 자료가 있으니까 잠깐 보시면은 이게 11월 22일까지 이제 주가 기준인데요. 올해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한 19% 정도 올랐어요. 미국에서 한 20% 정도 오른 거죠. 그리고 많이 오른 회사들 보면 잘 아시는 이제 엔비디아, 뭐 TSMC, 브로드컴, 뭐 ARM 이런 회사들이 뭐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래서 주로 뭐 AI 관련 주식이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좀 부진한 주가가 상당히 부진한 회사들을 보면 이제 안타깝게도 삼성전자, 인텔이 대표적이고 그다음에 인피니온, 뭐 마이크로칩, 뭐 온세미컨덕터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뭐 삼성, 인텔은 잘 아시니까 넘어가고 그런 회사들은 뭐냐면은 이제 자동차 반도체 쪽입니다. 네. 그쪽이 좀 안 좋죠. 자동차의 수요도 좀 안 좋은데다가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뭐 자동차나 전력 분야에서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새 중국이 뭐 메모리 쫓아왔다 그러고는 있지만 사실은 그쪽은 더 위험합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고 보시면 반도체 장비 회사들도 대체로 주가가 좀 좋지 않았죠. 그만큼 뭐 이런 상황들을 보면은 내년도에 과연 투자가 많을 것이냐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가 안개 속인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늘릴 수가 있겠냐 이런 우려감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 다음 페이지는 요거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장기 추이인데 뭐 아시겠죠? 올해 그 7월 초에 이제 5,900까지 갔다가 트럼프가 이제 우리 피격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주가가 한 25% 사실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당시에 AI 뭐 버블 붕괴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그렇죠. 하지만 이제 그 이후에 뭐 엔비디아가 뭐 블랙엘 뭐 차질 없이 뭐 낸다 물론 조금 차질이 있기는 하지만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다시 좀 반등을 했고 역시 믿을 것은 AI밖에 없다 이제 이런 분위기가 올라와서 조금 반등을 했죠. 반등을 했는데 이제 우리 반도체 주가는 이제 그걸 좀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 반도체가 이 처한 상황들은 뭐 다 아시겠지만 별로 안 좋죠 지금 상황이. 먼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PC랑 스마트폰의 재고 조정이 되고 있고 이게 글쎄요 뭐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좀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트럼프 이기 리스크가 또 있죠. 왜냐면은 이제 관세가 뭐 가장 아름다운 단어다 뭐 이러면서 채찍을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뭐 안 될 거다. 그렇게 설마 그렇게 하겠냐라는 이제 의견도 있죠. 뭐 저희도 설마 그렇게는 안 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이거를 저희가 아예 안 될 거라고 믿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일부라도 반영이 되면 아무래도 수요에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고
뭐 그게 이제 기업 실적에도 좀 부담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그 최근에 이제 보면은 그 이제 제가 담당하고 있는 이제 모 반도체 회사가 한 달 전에 이제 미국에 투자 설명회를 갔다 왔는데 네. 그 전에 자기네들이 이제 미국을 가면 이제 첫 번째 질문이 HBM 네. 얘기였다는 거예요. HBM, GPU, AI 뭐 이런 거 질문했는데 이번에 갔더니 이제 중국의 CXMT 네. 그게 이제 1번 질문이고 네. 주로 그거에 대한 질문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중국 반도체가 이제 추격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향후 반도체 이 업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그걸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그게 또 주가에는 좀 부담이 됐던 거죠, 실제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은 생태계 취약성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지금 이제 중국이 저희가 무서운 게 뭐 단기적으로 무서운 게 아니라 지금 보면은 중국은 서플라이 체인에 빈틈이 없게 지금 하나하나 뭐 준비들을 해 나가는 것 같아요. 뭐 제가 이런 표현을 자주 쓰는데 그 중국은 뭐라 그럴까 국가적인 대전략이 있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네들이 약점이 뭔지 그리고 미국과 맞서기 위해서 왜냐하면 미국은 계속해서 중국에 대해서 수출 제한을 할 테니까 그러면 뭐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장기적으로 미국의 장비 없이도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는 거죠. 급하진 않겠지만 그런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 근데 우리나라는 좀 약하죠, 이제 그런 부분이. 그래서 장기적인 이 한국 반도체 성장 포텐셜이 좀 의심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반도체가 현재 그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그 영향력이 좀 계속 줄어들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게 이제 주가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반도체가 뭐 미국의 그 공식 데이터 기준으로 전 세계 반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 14% 작년 기준으로 그렇게 평가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2위예요. 미국이 50%, 우리나라가 14%인데 네. 주식 시장에서 평가는 한국 반도체가 전 세계 반도체 주식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 4%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래서 그 지금 투자자들이 한국 반도체 미래를 매우 어둡게 보고 있다. 뭐 이런 와중에 지금 또 이 우리의 전국 혼란 뭐 이런 것까지 겹쳐지면서 사실은 좀 굉장히 기대보다는 좀 우려가 지금 많은 상황이 아니겠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세트 수요에 대한 이제 기대죠. 요 데이터 보시면 위에가 PC 성장률이고 YOY, 근데 밑에가 스마트폰인데 2022년, 2023년 너무 안 좋았어요, 그죠? 안 좋았고 요게 24년도 이제 1분기, 2분기 때 좀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둘 다 PC도 그렇고 스마트폰도 그렇고. 그래서 요런 그림이면 뭐 여차저차 해가지고 수급이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가지 않겠나 했는데 지금 아마 하반기는 다 마이너스가 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재고 조정의 역풍이 있었죠. 거기에다가 이건 세트 기준인데 이제 반도체는 아시겠지만 하반기를 원래 좀 기대감이 많았기 때문에 많이 사놓은 거죠. 네, 세트 업체들도 그 수요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더 많이 필요하니까 미리 사놓자. 그래서 이제 많이 사놨고 그게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던 거죠. 근데 이제 지금 보니까 마이너스가 나고 뭐 공급도 약간 늘어날 것 같고 이제 이런 상황이니까 이제 물량이 확 줄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왜 나타나고 그렇게 있습니다. 예상보다 그 수요 예측이 수요 예측을 잘못했던 걸까요? 아니면 진짜 그 예측은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했는데 그 예측보다 실제가 너무 안 좋게 나온 건가요? 수요 예측을 저희가 뭐 맞추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어차피 네네. 미래에 뭐 수요가 어떻게 될지 알겠습니다. 근데 뭐 다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AI PC 또 AI 스마트폰 그리고 그 실제 업체들 뭐 노트북을 만드는 업체들이나 스마트폰 제조 업체들이 그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필요할 것 같다. 그 정도 물량이. 그래서 뭐 반도체 업체들이 혼자 그렇게 예측을 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그런 고객사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나름대로 이제 또 로직을 갖고 이제 만드는 건데 그게 좀 빗나갔던 거죠, 사실은. 그러면서 이렇게 된 거고 이제 그럼 왜 AI 노트북이 안 팔리고 AI 스마트폰 생각보다 별로냐 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인텔의 영향이 좀 있었다. 그러니까 AI 노트북 라인업이 상반기 때 이제 쭉 나왔는데 아시겠지만 사람들이 AI 그 인텔 거를 잘 안 살라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인텔 CPU보다는 퀄컴 CPU를 선호를 했죠. 그래서 퀄컴 거를 이제 많이 샀는데 뭐 아시겠지만 퀄컴 노트북에 들어간 CPU는 그게 ARM 아키텍처를 쓴 거죠. 기존의 X86 아키텍처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자기가 원래 이 노트북에서 쓰던 이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들과 약간의
뭐 불협화음이 좀 난 거죠. 그래서 잘 안 돌아가는 것들이 많았고 그러면서 이제 그게 뭐 바이럴 되면서 쭉 퍼지면서 지금 AI 노트북은 살 때가 아니다 아직. 뭐 이게 굉장히 좀 세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보다 굉장히 안 팔리게 된 거죠. 굉장히 안 팔리게 됐고 마찬가지로 AI 스마트폰도 뭐 AI가 탑재됐다고 하는데 일반 우리 유저들 입장에서는 이제 쉽게 말씀드려서 킬러 앱이 없었던 거죠. 킬러 앱이 없고 이제 기존의 스마트폰 갖고도 뭐 비슷하게는 할 수 있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필요하겠구나. 뭐 예를 들면 이제 퀄컴이 개선된 예를 들면 드라이버를 다 탑재한 이러한 CPU를 준비를 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이거를 좀 만회를 하는 게 한 시간이 한 1년 정도 걸릴 거다 이런 게 있고 AI 스마트폰도 애플도 지금 사실 완벽한 제품을 못 낸 거잖아요. 그래서 역시 한 1년 정도 걸리지 않겠는가라고 보면은 뭐 또 이제 희망적인 얘기를 좀 하자면 내년도 하반기가 되면 또 이제 좀 개선이 될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재고 조정이 돼서 내년도 상반기까지 조금 힘들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공급이 만약에 충분히 이렇게 늘어나지 않는 상황이 되면 하반기 정도 되면 또 수급이 대충 맞아 들어가지 않을까. 이제 그런 기대는 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런 조짐이 일부에서 나온다 그러면 사실은 업황은 상반기까지 좀 안 좋겠지만 주가는 사실은 그 전에 움직일 수가 있는 2분기부터라도 거죠. 움직일 수 있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따지고 보면은 2022년도에는 반도체 주가가 전 종목이 다 올랐어요. 코로나 이후로. 뭐 2022 2022년도에 네네네. 다 올랐어요. 네. 죄송합니다. 다 네. 올랐죠. 다 올랐고 죄송합니다. 2020년대는 다 빠졌어요. 네네네. 네. 전 종목 다 하락했습니다. 그때 엔비디아도 주가가 50% 하락했죠. 네네. 엔비디아도. 그리고 2023년도에는 전 종목이 다 올랐습니다. 근데 사실 2023년도가 특히 메모리 같은 게 되게 안 좋았잖아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가 뭐 적자가 나고 하이닉스 네네네. 적자가 나고 왜 올랐냐? 그러면 2023년도를 좋게 보고 올라간 거죠, 사실은. 2024년도에는 AI 노트북 뭐 기대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올랐단 말이죠. 이제 올해는 지금 막 나뉘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좀 불투명한 상황인 거죠. 내년도가 업황이 어떻게 될지, 뭐 상고 하저가 될지, 뭐 상저 하고가 될지 그거에 대한 불투명한 것들이 좀 나타나 있는 상황이다. 센터장님, 오늘 12월 초순 수출 데이터가 나왔는데 네. 12% 증가했는데 반도체 부분이 좀 선방을 했다라고 보이거든요. 네, 이 부분은 좀 긍정적인 해석이 근데 가능하진 이제 않을까요? 그 열을 갖고 뭐 저희가 뭐 판단하기 좀 이르죠. 그래서 뭐 나쁘게 나온 것보다는 좋게 나온 게 뭐 그나마 다행이긴 하지만 열을 갖고 저희가 뭐 판단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그 아까 설명해 주신 한국 반도체가 처한 그 위험 4개 요인으로 분석을 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거 같은 경우는 그냥 삼성전자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가 뭐 PBR이 지금 역사적 바닥을 쳤다 이렇게 저희가 주가를 확인했는데 그 내려가는 과정에서 저기에 대한 부분들은 대부분 다 소화했다라고도 저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은 아직 덜 소화했으니까 저점 찍고서 올라가는데 시간은 좀 많이 걸릴 거다 이렇게 좀 뭐 어느 정도 소화를 했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네. 이제 그래서 어쨌든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주가 사실 좀 비정상적으로 빠진 거는 맞고요. 아무리 뭐 삼성이 좀 실망을 많이 주긴 했지만 좀 네. 저희가 그 전에 보지 못했던 수준까지 밸류에이션이 좀 네. 내려가 있고 또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자사주 매입을 밑에 받치고 있기 네. 때문에 주가가 뭐 다시 뭐 4만 원대 갈까 그렇게는 생각 안 하고요. 좀 이제 여기서 보시겠죠, 다들 뭐 예를 들면 전영현 부회장이 이제 반도체 총괄을 하시니까 와서 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인다면 뭐 아주 급하게 뭐 올라가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뭐 저점을 좀 높여가는 이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고 네. 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중국에 대한 우려가 지금 네. 해외 투자가들로서 제일 많은데 이 미국의 중국 반도체 통제를 보면 뭐 다 아시겠지만 의외로 되게 허점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관리하는 것 같았지만 주요 장비 업체들의 중국향 매출 비중을 보면 다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완전히 트라우마한 건 아니라는 거죠. 약간 열어둔 부분이 있었고 그거를 기반으로 이제 장비 업체들이 중국에 장사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뭐 매출액 비중이 중국 비중이 거의 50% 가까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갖고 이 미국 장비 업체들이 미국 정부 바이든 행정부에 약간 로비를 한 거 아니냐. 네, 근데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리고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뭐 자동차 반도체라든지 전력 반도체, 아날로그
그리고 일부 우리 메모리까지 네. 중국이 좀 올라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은 그 우리 CXMT가 엔티티 리스트에 빠져서 네. 좀 우려들이 또 생긴 거잖아요. 근데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고 그러면 좀 더 타이트해져서 결국은 좀 막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CXMT가 커지게 되면 뭐 하이닉스도 문제겠지만 하이닉스 삼성전자도 문제겠지만 사실 마이크론이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좀 진행이 되면 그것도 반도체 투자 심리에는 뭐 그래도 조금 네. 나아지는 이런 측면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CXMT 여기를 저희가 좀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네. 이게 이제 원래는 옛날에 2016년도에 이노트론이라는 회사로 네. 중국에서 그 당시에 그 두 개 회사를 디램 업체로 키우려고 했었죠. 푸젠 진화하고 CXMT 두 개가 있었는데 원래는 이노트론이었고 회사 사명을 이제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이제 허페이라는 데 이제 공장이 이렇게 세 개를 짓겠다라고 이제 조감도가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이 중에 이제 두 개가 공장이 가동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베이징에 이제 또 하나 공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그 여기 보시면 아까 장비 그러니까 중국에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회사가 그 미국의 그런 장비들 막히지 않은 그런 장비들을 굉장히 많이 사놓은 것 같다. 뭐 다른 데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게 만약에 다 인스톨이 되면은 캐파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 일부에서는 뭐 내년도가 되면은 내년도 말이 되면 마이크론에 거의 필적할 수준의 그런 캐파가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런 데이터들이 나왔는데요. 그거는 제가 볼 때 조금 그 오버한 부분이 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미국 시아, 그러니까 미국 반도체 협회에서도 그 나온 걸 보면은 CXMT가 그 정도는 아니다. 물론 이제 올라오는 거는 맞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저희도 이제 최근에 공포감을 좀 과도하다고 썼는데 그 위에 있는 그림처럼 파란색이 이제 인풋 캐파라고 그러죠. 인스톨 캐파로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좀 쭉쭉쭉쭉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캐파가 그런 거고 실제로 이제 매출액을 보면은 그 밑에 있는 그림인데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마이크론하고 이제 그다음 CXMT인데 격차가 좀 많이 납니다. 사실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내년도가 되면은 CXMT가 마이크론을 거의 필적한다. 가능한 시나리오인가 그게? 그러니까 그러지가 이거 그림을 보시면 네. 그러지가 않을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뭐 저희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상반기에는 이 회사가 전체 점유율이 한 3% 정도로 지금 보고 있고요. 뭐 저희가 보는 게 아니라 이 시장 조사 기관에서 아마 하반기가 돼도 한 4%뭐 이 정도 올해까지는 뭐 내년도엔 좀 올라가겠죠. 네네. 그래서 이런 CXMT 관련된 우려는 조금 이제 과도한 부분이 있다. 근데 왜 이렇게 과도해졌냐 하는 건데 참 이게 좀 저희가 말하기가 이렇게 편하지는 않은 건데 이제 지난번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에서 삼성전자가 이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자기네들이 원래 그 올해 DDR4까지 해가지고 D램의 수급 상황을 굉장히 좋게 봤는데 하반기에 뭐 수요가 부진한 부분들이 좀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 중국의 이 레거시 제품들이 좀 물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거에 비해서 현재 시장 상황이 좀 안 좋아지고 있고 우리가 점유율을 잃고 있다. 뭐 잃고 있죠, 당연히 이제 올라가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좀 이제 공식적으로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외국인들은 되게 놀란 거고 실제로 그 전까지 보면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하고 그다음에 우리 메모리 3사, 그러니까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여기서 시가총액을 이렇게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봤거든요. 그럼 사실은 한 2년 동안 거의 비슷하게 움직였어요. 비슷하게 움직였는데 그 10월 말에 이제 그 얘기 이후에 딱 갈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내려가고 필반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원래는 떨어질 때도 같이 떨어져 비슷한 이렇게 움직임 가는 거 흐름이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좀 다르게 움직여서 어쨌든 이게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됐다. 그러니까 반도체에서는 CXMT에 대한 우려가 어떻게 될 건지가 되게 중요할 거고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서 블랙리스트에 늘 가능성이 전 높다고 보고 있는데 이제 그러고 나면 조금 그 우려감이 조금 잦아질 거라고 보죠. 왜냐하면은 사실은 CXMT 이야기가 그 올해 들어서 갑자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는 뭐 아시겠지만 YMTC 얘기를 더 많이 했어요.
그 낸드 플래시의 YMTC 얘기를 더 많이 했었는데 YMTC가 작년에 이제 블랙리스트가 들어갔거든요. 거기에. 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좀 주춤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조금 이제 기분 안 좋지만 어쨌든 미국이 약간 막아주는 이런 그림이면 네. 그래도 투자 심리는 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오히려 트럼프 정권 들어서면은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한테는 그냥 기회랑 위기가 동시에 좀 뭐 동시에 공존할 수 있죠. 예, 네. 동시에 있는데 저희는 어느 쪽에 좀 주가 측면에서는 무게 중심을 두고 가는 근데 게 이제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에 대한 우려가 좀 상당히 많이 반영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쫓아오는 거에 대한 걱정이 더 크다는 거예요. 네. 이제 지금은. 그래서 이제 그게 좀 잦아지면 네. 그래도 지금보다는 뭐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그 미국 쪽에서 또 요즘 많이들 뭐 한동 많이 하셨는데 그 반도체 칩스법 이것도 전면적으로 좀 더 변화가 가해지거나 수정이 되거나 폐기가 되거나 그 리스크도 저희가 좀 현실성이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뭐 정확히는 저희도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걱정을 하는 거는 어쨌든 미국은 뭐 그런 이야기들 막 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는 국가의 지도자 공백 상태에서 과연 그 담당 이제 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제 이거에 대한 걱정들이 좀 생긴 거죠. 그렇지만 저는 그 칩스법의 뭐 이 폐기 이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업체들도 뭐 시차를 두고는 있지만 네. 계속 이제 협상이 되고 있잖아요. 되고 네. 있고 특히 삼성전자의 그 미국 팹이 텍사스주에 있잖아요. 테일러에. 근데 텍사스가 이 공화당의 텃밭이잖아요. 표가 제일 많거든요, 네. 거기가. 그런데 이제 그래도 텍사스에서는 삼성에 상당히 그 우호적인 그런 상황이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을까는 뭐 우려는 저도 뭐 되기는 하지만 네.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궁금한 부분이 디램의 상강 체제가 흔들릴까였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1, 2년 안에는 그래도 좀 괜찮겠다. 아 그럼요. 예. 그거는 좀 과도한 우려. 그치만 우리가 긴장은 좀 해야 그쵸. 된다. 뉴스로만 접하던 거랑 실제 데이터를 네, 보니까 네. 생각보다 점유율이 그렇게 많이 그래, 올라온 그렇습니다. 것도 아니고 네, 올라갈 그렇습니다. 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좋은 되게 인사이트 있는 데이터. 그리고 이제 올라오겠죠. 이제 중국이 뭐 올라오겠죠. 근데 저희가 이제 보실 게 예전에 대만이 제일 잘했을 때 네. 그때 대만 디램 업체들의 점유율이 20%였어요. 근데 이제 지금 CXMT가 뭐 3, 4%에서 뭐 올라가 봐야 한 6, 7%될 네. 텐데 그거 갖고 이제 너무 또 지나치게 우려하는 거는 좀 아니지 않을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결국은 삼성이 좀 잘해야죠. 네. 네. 지금 기술적인 측면에서 옛날 같지 않다는 게 이제 저희의 네. 그 우려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좀 회복하는 게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오히려 지금 메모리도 메모리지만 파운드리가 더 걱정이에요. 네. 여기 다음 페이지 보시면 네. 그 SMIC 잘 아시잖아요. 네. 그렇죠? 중국의 대표적인 파운드리 업체인데 여기는 상장사이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이게 회사가 공식 발표한 데이터고 뭐 첫 번째 그림처럼 캐파 쭉쭉 올라가고 있고 거기 이제 가동률도 작년에 바닥을 찍고 지금 올라가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위에 오른쪽에 있는 그림 보시면은 SMIC가 일부 예를 들면 유럽 업체들이나 뭐 이런 제품들 좀 만들어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동차 반도체나 이런 것들을. 근데 이제 지금 보시면 중국 업체들의 그 점유율이 훨씬 높죠. 네. 올라가고 있는 게 뚜렷이 보이고 있고 그 아래에 있는, 그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이게 삼성 파운드리하고 SMIC의 매출액을 비교를 한 건데 위에 이제 파란색 점 찍혀 있는 게 삼성 파운드리 매출액이고 그 하얀색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는 게 SMIC 매출액인데요. 이게 2021년도만 하도 삼성 대비해서 SMIC가 매출 비중이 30%가 안 됐어요. 많이 따라왔구나. 근데 이번 분기를 보면 55%까지. 이거 굉장히 좁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삼성이 뭐 아시는 것처럼 TSMC랑은 더 벌어지고 있고 네. 반면에 SMIC랑은 더 좁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걱정이 된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뭐 메모리를 좀 넘어서 파운드리를 잘 하는 게 결국은 또 미국의 그런 반도체 이 얼라이언스에 들어갈 수 있는 더 좋은 길인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걱정이 된다. 뭐 이런 거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중국의 반도체 장비 자립 노력인데요. 이게 사실 되게 우려스럽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제조업체, 장비 제조업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많이 네. 있고 여기 저희가 표로 쭉 해놨는데 이제 반도체 이 주요 공정마다 역할 분담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역할 분담을 해서 이 흔히 말해서 이제 빈틈이 없게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있다. 물론 뭐 아직은 멀리소그라피 쪽에서는 좀 기술력이 많이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준비를 해가고 있고 그 다음에 반도체 소프트웨어 관련된 쪽 이쪽에서도 좀 준비를 많이 해가고 있어서 장기적으로 이게 굉장히 좀 우려스럽다. 그 중국 반도체 장비 자립 이게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 게 대략 어느 시점부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이제 처음에 중국의 이제 반도체 굴기 전략은 뭐 빠르게 예를 들면 뭐 메모리 업체를 인수를 하든 뭐 이래서 예를 들면 마이크론 인수 얘기도 나왔었고 하이닉스 얘기도 그때 나온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빠르게 뭔가 칩 생산력을 높이겠다 이런 거였는데 뭐 어쨌든 트럼프 일기 때 굉장히 그 여러모로 막았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중국이 방향을 바꾼 거죠. 단기적으로 빨리 매출력을 올리는 것보다는 좀 길게 봐야 되겠다. 이제 이러면서 키워서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2017년, 18년 이때부터 조금 중국의 반도체 이 육성 방안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길게 보고 가겠다라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다음에도 같은 얘기고 그래서 저희는 뭐 계속해서 이 나우라 테크놀로지라는 중국 최대 반도체 장비 업체 여기를 계속 좀 주시를 하고 있고 그 이외에 뭐 에이맥이라는 회사도 있는데요. 이런 업체들을 더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들이 올라오면 뭐 장기적으로 우리한테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소재 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은 그러니까 반도체는 굉장히 고품질의 소재가 필요한데요. 아무래도 이제 뭐 중국이 일반적인 소재는 굉장히 잘하고 있지만 사실 반도체 쪽에는 조금 의외로 좀 자립도가 낮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그쪽에서도 빠르게 좀 기술력을 높이고 첨단 화학 이런 것들 육성을 하면서 예를 들면 거기 오른쪽 표에 특수 가스 분야에서 뭐 야카커지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등에 지금 납품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납품을 하고 있고 뭐 국내 이제 관련된 이 반도체 가스 회사 뭐 CEO 분도 제가 한번 그 얘기를 해봤는데 좀 걱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뭐 이런 측면들도 우리가 이제 중국을 무시할 수 없는 아직은 좀 격차는 있지만 이 펀더멘탈리 더 우리보다 이 역량을 갖춰가는 게 좀 되게 체계적이다라는 생각을 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삼성전자나 이렇게 큰 세트 업체보다는 소부장 업체들에게 더 긴장감을 불어넣는 게 크다고 보면 되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국가 전략이죠. 이게 그냥 뭐 맡겨놓는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중국은 그게 제가 볼 때는 뭐 반론이 있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조금 체계적으로 좀 되고 이제 중복 투자라든가 좀 조정을 해 나가면서 더 준비를 하는 것 같고 우리는 약간 좀 맡겨놓은 이런 측면이 있지 않나. 정부가 그냥 기업에게 다. 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이제 뭐 정부 쪽에 계신 분들이 좀 기분이 안 좋으실 수 있는데 글쎄요 이제 뭐 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우리는 조금 이제 긴 그림으로 이게 뭐 그리지 못하고 조금 단기적으로 보고 있는 측면이 있지 않나라는 점들이 조금 저도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제일 왼쪽에 있는 차트가 이제 공식 차트입니다. 그래서 국가별 반도체 점유율을 보면 한국이 13.8% 정도가 되어 있지만 맨 오른쪽에 11월 기준 반도체 분야에서의 시가총액은 한국이 4%밖에 되지 않아서 뭐 대만이나 중국, 유럽에 비해서도 밀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그런 착각을 좀 버리셔야 됩니다. 한국은 반도체 세계 2위 국가야. 전혀 아니다. 전혀 아니다. 그리고 뭐 우리 주식시장에서 평가는 냉정하잖아요. 이게 그만큼 미래를 굉장히 좀 안 좋게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여러 가지 좀 대응책들이 기업들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도 뭐 같은 이야기인데 이게 반도체 서플라이 체인, 그러니까 소부장 업체들이나 소프트웨어 업체들 시가총액 1등부터 20등까지 어떤 회사들이 있는지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보면 미국이 이 중에 7개, 유럽이 4개, 일본이 4개, 중국이 4개예요. 한국이 없죠. 없네요. 한국은 없습니다. 이게 이제 한국 반도체의 그런 취약한 생태계. 그러면은 장기적으로 우리가 버텨나갈 수 있는 힘이 굉장히 좀 떨어지고 외세 의존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냉엄한 우리의 현실이다. 그리고
뭐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런 정책 방향도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강화할지 그런데 좀 힘써야 될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리스크는 이제 트럼프 관세죠. 네. 사실 이거는 어마어마한 리스크로 저희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CTA라는 미국의 그 협회가 있습니다. 소비자 가전 기술 협회인데요. 네. 여기가 이제 뭘로 유명하냐면 미국의 CES를 주최하는 네. 기관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나름대로 상당히 인지도가 네. 있는 데잖아요. 여기가 보고서를 냈습니다. 10월달에 돼서 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정말 그대로 수행이 됐을 때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을 거냐. 그래서 10가지 제품, 10가지 제품에 대해서 이제 전망을 했는데 이게 눈이 어지러질합니다. 이걸 보면. 왜냐하면 노트북을 볼까요? 노트북은 향후 관세가 되면 평균 57.3%의 관세를 받게 될 거고 이렇게 되면 미국 내에 그 노트북 가격 인상이 한 45%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정도로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미국 내의 소비가 54% 감소한다라는 거죠.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제 물량으로 치면은 노트북 수요가 연간 한 3천만 대 이상에서 한 3,500만 대 정도가 줄어든다는 건데 미국에서 전 세계 컴퓨터 수요가 2억 5천만 대예요. 네. 근데 미국에서 3천 몇백만 대가 날아간다는 얘기는 굉장히 암울한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질어질한데 이제 이렇게 안 되겠죠. 예.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사실 뭐 미국의 뭐 이 컴퓨터 업체들도 힘들고 반도체 업체들 다 힘들어지는 상황이니까 이렇게는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CTA가 이 관세 그 예정대로 하면은 큰일 난다. 뭐 이런 경고하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전망들이 쭉 있는데 쭉 넘어가시고. 네. 그래서 22페이지에 여기 보면은 이제 관세 우려를 저희가 이제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네. 뭐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일부 좀 반영을 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위에 있는 표에서 보시면 미국 내의 PC가 기존 저희 예상보다 한 8% 정도 수요가 좀 줄어든다. 뭐 50% 이건 너무 세잖아요. 그래서 너무 가격해서 그냥 이 정도로 저희가 가정을 한번 해보고 시뮬레이션을 해본 겁니다. 스마트폰은 4%, 서버는 2% 감소한다고 했을 때 이제 아래 있는 그림처럼 바뀌게 돼요. 이제 저희가 기존의 이 PC 스마트폰 서버의 성장률을 기존에는 3.2%, 4.2%, 5.0%로 가정을 하고 있었는데 저렇게 미국에서 수요가 관세로 인해서 줄어든다고 하면 PC 성장률은 내년도에 1%가 안 될 수도 있겠다라고 좀 보는 거고 스마트폰도 뭐 4% 이상에서 3%대 그리고 서버도 5%에서 4%대 중반 이렇게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이게 맞는다는 건 아니죠. 이 숫자를 또 바꾸면 이제 바뀌어지니까. 하지만 이제 저희가 아무 영향이 없을 거야. 뭐 더 좋을 거야. 이렇게 보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수요 전망을 낮췄고 이 낮춘 수요 전망을 기준으로 했을 때 뭐 다음 페이지에 있지만 D램 수급 모델을 또 이제 저희가 좀 고쳐야 되잖아요. 뭐 결론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는 D램 시장의 그 사이즈가 올해가 보시면 한 80% 성장해요. 올해 D램 시장 굉장히 좋았죠. 근데 내년도에도 원래 저희가 생각했던 건 한 20%대는 성장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제 보고 있었는데 이렇게 저희가 좀 조정을 해봤더니 이게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뭐 예를 들면 한 자릿수 중반 정도 네. 그 정도로 조금 낮춰야 될 것 같다라고 저희는 일단 잠정 결론을 뭐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이렇게 되면 저희가 이제 D램이 20% 성장한다는 그 그림에서 한 자릿수 중반으로 뚝 떨어뜨리니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실적 전망치도 더 내려갈 여지가 좀 있다. 내려와야 되겠죠. 그래서 조금 내렸습니다. 그 내렸고. D램 내에서도 HBM 같은 경우도 좀 더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AI 쪽들은 내년에도 전망 자체는 굉장히 밝다라는 게 중론인데. 아주 핵심적인 질문을 네. 해주셨는데 그래도 믿을 건 HBM인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낮췄습니다. 그것도 약간 낮추긴 했는데 거기 요 그림 표를 보시면 거기 수요라고 돼 있는 데서 HBM 수요가 있는데 네. 올해 2024년도에 HBM 그 총 디맨드는 1.4로 된 게 14억 기가바이트 네.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올해는 한 290% 정도 네. 성장을 한 거고 내년에도 원래는 100% 이상을 봤었는데 뭐 일단 뭐 일부 GPU 통제도 좀 될 것 같고 네. 하기 때문에 92% 정도 증가, 26억 기가바이트 네. 정도로 보고 있고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 이제 D램 그 시장 규모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HBM을 보면
올해 지금 저희가 추정하고 있는 거는 HBM 총 그 매출액이 약 160억 달러 정도를 보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300억 달러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다시 해석을 하시면 HBM을 뺀 D램은 어떻게 되느냐? 네. 그러면 이제 내년에 마이너스로 저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나마 HBM이 그래도 D램 시장을 좀 이렇게 안정화해 줄 수 있는 뭐 그런 부분일 것 같고, 그래서 뭐 내년에도 결국은 뭐 AI, HBM 요거 중심으로 저희가 뭐 시장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센터장님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간 관계상 그래도 믿을 건 HBM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일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투자 전략 좀 짜주십시오. 뭐 그냥 말씀을 드리면 이제 네. 지금은 사실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 삼성의 뭐 기술력에 대한 우려, 또 뭐 지금 D램 시장에 대한 우려, 특히 뭐 중국이 쫓아온다 이것들이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어 있다. 그래서 특히 삼성 같은 경우는 역사적 그 최저점의 밸류에이션까지 와 있죠. 그래서 나쁜 거는 많이 반영이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내년도에 저희가 어쨌든 뭐 조금 생각보다 좋지 않지만 그래도 마이너스는 아닌 거잖아요, 시장이. 이 정도면 다운턴에서 잘 버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D램이 다운턴이죠. 지금 사실 가격이 빠지고 있으니까. 다운턴인데도 시장이 뭐 저희 주장으로는 마이너스는 안 난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괜찮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메모리 시장에 대해서 우려가 지금 너무 과도한데, 뭐 다운턴에서도 마이너스가 안 나는 상황이면 뭐 조금씩 이제 개선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서 뭐 저점은 잡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여기서 뭐 삼성이 과연 어느 정도 성과를 낼지는 좀 검증을 해야 되겠죠. 검증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저점을 높여가는 이런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보고 있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우려가 많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보여준 하이닉스의 성과는 현재 주가는 너무 불만족스러운 거죠. 특히 마이크론과 비교했을 때도 압도적인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가총액 격차를 많이 좁히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하이닉스도 그런 안점들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뭐 반도체가 내년도에 안 좋을 거 하니까 손절해야 돼. 이건 아닌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좀 기다려 보시고, 아까 말씀드린 내년도 하반기 때 뭐 AI 노트북이 좀 제대로 된 게 나오든지 뭐 이렇게 되면 또 상황이 바뀔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뭐 투자를 많이 못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이게 조금만 바뀌면 수요가 이 사이클이 바뀌면 생각보다 또 뭐 내년은 그렇다 치더라도 내후년도에 또 올라갈 그림이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조금 참고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해주신 내용 중에서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우리가 잘 대응해야겠다라는 점,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준비가 돼 있나, 내년도 시장 전망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일부 시간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